인간이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시나요? 인간은 자기 통제력을 잃을 때, 동기 없이 강제로 누군가의 명령과 통제에 따를 때, 혹은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때가 가장 스트레스를 받는 순간이라고 합니다. 이걸 보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나요? 누군가는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현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내가 원하는 삶은 아니지만 수동적으로 그 환경에 맞춰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환경에 맞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불가피하게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던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환경에 놓여져 있다던가, 바뀌고 싶지만 주위 사람들의 시선과 말로 인해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고 있다던가, 개인마다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한 소년의 이야기를 소개할까 합니다. 혹시 말라위라는 나라를 들어보셨나요? 아프리카 잠비아 옆에 있는 말라위의 카승구라는 마을에서 옥수수 농사와 담배 농사를 거들며 사는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칸칸바.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중학생이 되어 꿈을 가꿔가려던 소년은 $80의 학비를 낼 수 없어 강제 퇴학을 당합니다. 실제로 칸칸바의 가족은 옥수수 가루가 들어간 음식을 끼니마다 3스푼 정도밖에 못 먹을 정도로 집안 사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칸칸바는 어려서부터 호기심이 많았고 학교에서는 쫓겨났지만 그의 발걸음은 도서관을 향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여러가지 책들을 읽기 시작했고, 그러던 중 에너지 이용이라는 운명의 책을 만나게 됩니다. 책 표지에는 길게 늘어선 풍차들 그림이 있었습니다. 칸칸바는 이 책을 통해 풍차를 이용하며 물을 길어 올리고 곡식을 빻으며 풍력기지에서 전기도 생산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칸칸바는 굶주림과 저녁 7시만 되면 마을 전체에 전기가 없어 생활이 불가능한 어둠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 풍차를 만들어 보기로 결심하죠. 물론 실패 없이 한 번에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계속해서 시도한 끝에 결국 풍차를 만들어냅니다. 그 당시 그의 나이는 14살입니다. 풍차를 만들기 위한 과정은 순탄치 않았습니다. 풍차를 만들기 위한 재료를 살 돈은 당연히 없었으니까요. 보통 사람이라면 포기할 법도 하지만 매일 쓰레기장에 뒤져가며 고장난 자전거 바퀴와 체인, 발전기, 엄마가 빨래줄로 쓰던 전선, 녹슨 트랙터에서 떼낸 통풍팬, 이렇게 벌어진 것들을 모아 만들었습니다. 또 쓰레기장에 뒤질 때마다 주위 사람들은 드디어 미쳤구나 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배고픔, 부품 하나 구할 수 없는 현실, 미쳤다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 이 모든 악조건 속에서도 소년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고 마을에 불을 비추었습니다. 누군가가 봤을 땐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없는 환경에서 칸칸바는 계속 시도했고 만들어냈습니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선택을 하지 않았고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렇게 중학교 교육조차 제대로 끝내지 못한 소년이 말라위라는 나라의 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를 공급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이 스토리를 보고 우리는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나는 이 분야 전공이 아니어서 못할 거야. 나는 이것을 할 여유가 없어. 나는 이럴 시간과 돈이 없어. 모두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원하고 주도적인 삶을 원한다면 남들과는 조금 다른 생각과 다른 시야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칸칸바보다 상대적으로 훨씬 좋은 환경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하지만 정작 내 삶을 헤쳐나갈 용기, 지혜, 창의력, 도전정신은 가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K-팝, K-방역, K-푸드, K-호미, 삼성, LG, 현대, 이렇게 인구 5천만 명인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도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는 한국의 문화산업이 미래를 선도할 것이라며 가능성이 엄청나고 빠르게 영향력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의했습니다. I'm going to tell you why I think you should pay attention to Korea. Why it would be really wise. And why it would be really wise if you're thinking about looking forward in the world. If you want to be forward looking and not backward looking, you pay attention to Korea. I am 100% convinced that the next rise is in the East. It's in Southeast Asia. No question about it. Like poor. The GDP in Ghana in 1965 was higher. In countries all over the world that I could list them out and you would say, wow, those are really poor countries. We're higher than in South Korea. South Korea blew up. Things happen in a really, really serious way. Probably in the history of the world, in my study,
In my understanding of the world, there's never been a country that has been able to do what South Korea has done economically. So the Koreans did something really, really fascinating. First off, just in terms of commerce, right? You know Samsung, right? So that's a Korean company, LG, Korean company. I mean, we can go Hyundai. I mean, there are all sorts of car technology companies. So this is all Korean. In 40 to 45 years, 50 years, that has happened.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국민이라면 이 잠재력을 펼칠 충분한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고 봐도 되지 않을까요? 내가 무엇보다 두려워하던 일이 실현되고 있었다. 내가 아빠와 같은 생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죽어라 흙과 싸우는 또 한 사람의 말라이 농부가 되는 것이었다. 난 아빠를 존경했지만 아빠처럼 살기는 싫었다. 그렇게 되면 내가 내 인생을 움직이는 대신 비와 비료값과 씨앗값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이었다. 칸칸바는 자신의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나 두려웠다고 합니다. 환경과 제도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자극을 많이 받았다고 하고요. 이런 생각들이 주체적인 삶의 시작이 아닐까요? 내가 관심 있는 것에 호기심을 가져보고 능동적으로 찾아보고 공부해보고 스스로 생각하는 힘을 키워보고 작은 상황이라도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을 내리는 경험을 해보면서 삶을 디자인해보면 어떨까요? 다양한 스토리로 다양한 관점을 갖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지금 이 채널을 구독해보세요.